자, 안녕하세요.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오늘 칠판에다가 어반 어그리컬처라고 써놨어요. 요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도시농업입니다. 도시농업.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써놨냐면,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흔히 우리가 아파트나 도시에서 출란을 키우는 것을 도시농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맥 따지고 보면 도시농업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예도 도시농업의 일종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예 활동을 한다는 것을 도시농업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난초를 재배하는 것, 즉 농사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도시농업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면 단어 선택은 맞으나 의미 전달에서 어떤 착오가 발생하냐면 시티 파밍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농사 짓는 행위를 농사를 져서 거기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위해서 또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또 식물을 키워내는 농사 행위, 즉 파밍의 행위를 도시 농업으로 전달하는 데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예 활동이 도시 농업의 일환인 것만은 맞으나 작은 분야의 뿐이에요. 그래서 도시 농업은 원래 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어반 어그리컬처는 농사 얘기가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 농업으로 굳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농사 짓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요, 문화. 어그리컬처, 컬처란 말입니다. 문화. 흙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화고, 이 어반은 이 한국말로 잘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시티의 개념이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서울시, 부산시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외형적인 의미의 도시예요. 즉 높은 건물 하나가 들판에 탁 서 있어도 그거는 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도시적인 외형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반 어그리컬처는 흙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화의 행위고,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환경운동이에요. 환경과 사람이 이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농업이 일상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고 즐기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서 들어와 있는 농업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아무튼 우리가 베란다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협소하게 봐서 도시농업이라고 보는 그런 의미 전달은 잘못됐다. 도시농업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단지 우리가 농사는 하나의 분야로서 아주 작은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하나의 작은 행위인데, 그나마도 도시에서 농사를 져서 수익을 얻는 것을 농업의 행위로는 볼 수 있지만 어그리컬처 행위로는 볼 수는 없어요. 하나의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 전달을 도시 농업의 행위로 의미 전달할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협소한 의미로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농업의 도시농업이라고 표현하는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어반 어그리컬처를 먼저 써놓은 거예요. 시티 파밍이 절대 아닙니다. 이 도시 농업만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면은 이것도 한 카테고리로 한 동영상 한두 개 정도로 나눠서 좀 길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출란과는 무관할 것 같지만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 뭐 퇴직금을 갖다가 전부 다 출란에다가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거기서 뭐 퇴직금 은행 이자보다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한 이러한 파밍 행위로 잘못 해석할까봐 또 그렇게 유혹하는 분들에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도시 농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기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중국 상해에서 차를 타고 한 5시간을 갔어요. 시골인데 차로 갔어요. 물론 비행기로 가야 될 거리예요, 사실은. 근데 좀 무리하게 일정상 차로 갔어요. 그래서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가 정확하게 제가 오래전에 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명하고 뭐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간 이유는 이 난 농장이지 않습니까? 난을 키워서 배양해서 수출하고 수익을 얻는 이러한 문화가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대만이었었어요. 대만. 중국 본토에서는 이걸 잘 하지 않았었어요. 대만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개방화되면서 대만이 중국 본토에서 자라고 있었던 그러한 우수한 종자들, 뭐 관음소심, 철골소심이나 이런 각종 해란들, 그리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구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대만이 거의 전 세계에 수출하는 독점적 행태를 띠고 있었고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방한 이후에 중국에서 본토에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한 곳, 이제 겨울이 없고 사시사철 그냥 따뜻한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광저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런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난초 농장들을 지어놓고 난초를 배양해서 지금은 뭐 대만이 중국 본토에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 면에서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럼 한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꼭 광저우라는 데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하는데 그 중에서 상해에서 가까운 곳에 난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농장을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동영상을 찍지 못했고 이 스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농장을 좀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난초 이 에란인이라고 하는 것이는 이제 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꼭 출란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모순이죠. 그것은 이제 출란이 돈이 되기 때문에 출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란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출란 그러니까 애출란인 이렇게 굳이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향파 선생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향파 선생 이름을 거론하지 마라 감히 그분을 뭐 이러는데 그분이 출란을 키우셨는지 착각하시는 거예요. 향파 선생은 출란을 키우지 않으셨고요. 해란하고 한란을 키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돈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란이 돈이 안 됐었어요, 별로. 그래서 난초 정말 에란이라면 출란이면 어떻고 한란이면 어떻습니까? 뭐 난을 전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좀 협소하게 출란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뭐 10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난초를 얘기할 때 그 일본난, 중국난, 그리고 뭐 이제 배양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터부시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여실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1년에 산모작을 합니다. 산모작. 날씨가 따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난초를 이쪽에서 저 끝까지 쭉 수출을 다 하고 나서 뽑아가지고 수출을 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다시 그것이 그만큼 뽑았을 때만큼 또 촉수가 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뽑아도 분해서 뽑아내서 수출을 하더라도 쉬는 법이 없어요. 산모작 1년에 3촉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촉. 그래서 그러한 규모 그리고 이 하우스의 규모가 뭐 어마무시하죠. 진짜 끝이 잘 안 보일 정도의 긴 하우스가 뭐 수십 동씩 있는 그런 이제 대단히 큰 농장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시설이나 또 이제 어떤 난들을 키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농장을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이유는 첫째, 그 규모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규모. 도대체 출란을 어느 정도로 키우고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서 농사를 짓는다, 난농사를 짓는다, 농장을 운영한다 하니까 무슨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우리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시설원예 정도 하우스에서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사진을 보면 생각이 180도 달라지실 거예요. 그런 규모가 아니고 이 시설이 최첨단화돼 있고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즉 제주도의 무슨 식물원보다도 더 훌륭한 그러한 시설과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갔을 때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규모지만 이 시설을 보면 이게 지금 간 지가 한 10년이 넘은 건데 지금은 뭐 더 발전돼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해란 그리고 이제 구화 뿐만 아니라 출란도 키우고 있었어요. 왜냐면 출란이 이제 한국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붐이 일었거든요. 그러니까 출란도 키우고 있었는데 한국 출란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중국 출란입니다. 중국에서 출란이 나오고 또 중국의 출란도 귀한 원예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수한 종자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뭐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농장에서 출란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출란이 이제 뭐 사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한국 출란이라고 뭐 아니라고, 한국 출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이 엽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이게 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전 고생해서 간 시골길이었고 그 마을도 조금 했는데 거기서 차로 한참 더 들어갔으니까요. 보통 관광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녀온 자료는 제가 먼저 다녀왔으니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여러분한테 좋은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그 출란을 배양을 하면서 한국 시장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에도 여러 번 왔었어요, 이분이요. 이 농장 사장이. 그래서 한국 사정도 잘 알고 있고요. 한국 에란인들이 어떤 출란을 좋아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배품, 화해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그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도 조직 배양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직 배양 할 이유도 없었어요. 뭐 종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개체 수가.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오늘 그 알뜰 신자분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하면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이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이제 농장에 담이 보이고 있어요. 담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입구에 서 있는 간판인데 엄청난 돌에다가 그 간판을 딱 새겨놨어요. 중국말로 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러분 정문 같죠? 이 정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문을 통과해서 난실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 뒤가 난실이고 이쪽이 이제 그 정문이에요. 이쪽이 이제 본 건물 사무동이 있는 것인데 이런 이제 그 조경 보세요. 이 규모 완전히 공원을 방불케 하는 이 잔디밭을 깔아놓고 이제 난실을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닐하우스가 아니에요. 반유리온실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손님을 맞이하는 영빈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이제 그 조경 이런 시설들을 지나면 이제 그 손님을 접대하는 영빈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옷 입은 분이 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이 차를 마시고 이제 영접을 하는 곳이 이 규모와 시설이 어떤지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대리석이며
예. 이게 손님을 맞이해서 차 마시면서 농장을 소개하는 그런 영접실이에요. 여기 지금 포토존이고요. 저 수석이, 저 보이는 곳이 이제 수석인데 자연석이랍니다. 사람 키의 몇 배가 됐는데, 그 포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이에요. 여기 이제 복도로 가면 방도 있는데, 저기서 뭐 식사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차를 마시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티타임을 가졌는데, 이 시설이나 규모가 좀 기를 죽게 만들죠. 자, 이제 영빈관을 빠져나와서 이 정원을 지나면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난실인데, 저 이제 난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실을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양쪽으로 보이는 곳이 전부 다 난실인데, 이런 것들이 한 수십여 동이 있었어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갈이를 계속 하고 계셨고요.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의 중간 형태라고 봐야 돼요. 이 조경 꾸며놓은 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농사를 짓기 위한 하우스가 아니에요. 이건 뭐 일종의 공원이라고 봐야 돼요. 공원. 이제 여기는 순행식하고 공행식을 겸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요. 이쪽에서 물을 흘러내려요. 한쪽에서. 물을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반대쪽 그 큰 프로펠러로 이제 공기를 뽑아내면서 난실에 항상 온도를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 여름이거든요. 굉장히 더워요. 이제 난실로 들어가는, 첫 번째 난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제 난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이제 천장에는 햇볕뿐만 아니라 식물 생장에 도움이 되는 생장 등을 다 설치했어요. 천장에다가. 그래서 이 햇볕 채광을 다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샤시로 유리를 덮고 그 위에 다시 또 천장이 있고, 이런 형태이죠. 이중천장. 자, 항상 이게 통풍에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근데 이제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었었어요. 왜 흙으로 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관리가 이 시멘트 바닥이 더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습도는 자기가 물 관리로 조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초 같은 게 없으니까 관리하기 아무튼 좀 편했겠죠. 이제 해란하고 이제 구화를 키우고 있는 난실입니다. 저는 뭐 해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키우고 있는 종자들이 굉장히 고가의 종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난실마다 이렇게 이제 쉬어가라고 쉼터, 응접실이 따로 이렇게 다 마련이 돼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출란을 키우는 곳입니다. 저 유리 칸막이로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이쪽은 이제 출란인데, 어떤 것이 있는지 대충 한번 볼까요? 이제 중국 출란입니다. 한국 출란이 아니고. 키가 좀 적죠. 여기 이제 화해품하고 인문이종을 같이 키우고 있었어요. 저쪽은 화해품, 이쪽은 이제 인문이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투가 보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중국 출란의 중투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누가 봐도 한국 출란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중투들을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수량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화해품인데 기와소심이었습니다. 기와소심. 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걸 다 알아요. 이분들이. 이것도 이제 화해품이고요. 참고로 요 이제 호피 계열의 출란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자주 오시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난문화와 출란시장을 잘 압니다. 이건 이제 해란, 그리고 이제 뭐 구화의 꽃들인데, 제가 눈에 이렇게 이제 보일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찍어뒀어요. 이건 뭐 소심 계열인데, 굉장히 귀한 꽃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해란 계통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바크에 심어지는 걸 하나 뽑아서 수출을 하면 돌아오면 다시 저 바크에 저만한 촉수가 다시 번식을 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뭐 특별히 이제 귀한 꽃이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일종의 일경구화 꽃이죠. 이런 꽃들도 있고요. 이제 난초가 뭐가 있느냐보다는 규모와 시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워낙 넓고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차를 마시고 또 구경하고, 이 쉼터의 이 시설을 보십시오. 여기서 차를 마시고 또 구경하고, 구경하다 힘들면 또 다른 이런 쉼터가 또 나와요. 또 나오면 거기서 또 차를 마시고 또 구경하고, 이게 하루에 다 볼 수 없는 정도의 규모, 그 에어리어였습니다. 천장이 시설이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아까 그 난실하고 형태가 좀 비슷해서 같은 난실로 착각하기 쉬운데 다 다른 난실이에요. 좌우로 이 길이를 비교하면 100m가 넘는 것 같았어요. 하나의 난실이. 예, 그래서 유리 칸막이로 해서 종자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제 수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회 나가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네, 요거는 이제 분하고 비료 그리고 약재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은 방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정원이고요. 예, 이게 난실 모습입니다. 밖에서 본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그 난농장의 모습이 아니죠. 예. 이러한 방대한 규모, 아까 그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보면 100m가 넘는 그런 난실이 한 50여 동 정도가 넘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난실 한 2개 정도를 돌아보면 그 대리석에 웅장한, 기가 죽을 만큼 웅장한, 그리고 화려한 그런 응접실이 나오고 거기서 차를 마시고 또 다른 그 난실로 또 들어가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난실의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난실로 착각하기 쉬운데 전혀 다 다른 난실이었었어요. 우리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이.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깔끔한 어떤 공원화를 만들어 놓고 깔끔한 규모의 시설에 이런 환경에서 난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마 조성을 하려면 아마 비용, 땅값하고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수백억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큰 규모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중국의 우리가 이제 중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이 중국 출란이나 이 중국의 어떤 이 난 문화와 난 시장을 너무 우습게 봐서 흔히들 우리 에란인들이 우리 난 문화를 중국에다가 전파해서 중국을 뭐 어떻게 좀 우리 남문화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출란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출란. 그러나 중국에서는 출란은 일부분의 뿐이고요. 거기에는 모든 난을 통틀어서 관리하고 배양하고 수출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출란에만 국한돼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란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중국은 우리가 견인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출란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중국의 남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이 규모와 시설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을 하면서
우리나라라는 조그만 테두리 안에서 뭐 찢고 볶고 싸우고 뭐 난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일본, 중국, 우리나라 또 대만까지 이 통틀어서 이 난 문화를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난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예, 이런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난 문화를 가지고는 대처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댓글에 내가 출란을 왜 자꾸 비판적으로만 보고 그러느냐,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이러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욕심에서 오늘날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것일 뿐이지, 제가 출란을 터부시하거나 뭐 중국난이 우수하다, 일본이 우수하다, 또는 배양난이 우수하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오해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큰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난 문화를 발전시키고 배양해 나가고, 또 이끌어갈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난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중국의 난 농장을 한번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